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는 가운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주말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지난 목요일 북미 회담을 취소한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선언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당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열린 첫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비관하거나 낙담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사흘 만인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선 남북 정상 간의 격이 없는 만남은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과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게 된 남북 정상 간의 신뢰 관계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의 꿈을 여는데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미천이 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들이 그것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라는 식으로 남북 관계가 잘못되기를 기다렸다는 듯 하는 황당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진다고 합니다. 위기 속에서 본색이 드러난 보수 야당들의 한심한 행태는 누가 진짜 안보 세력이고 가짜 안보 세력인지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시간 속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차분히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선거를 포기한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새 버릇을 남 주지 못하고 네거티브와 색깔론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생뚱맞고 가짜 뉴스를 직접 만드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제1야당의 중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뉴스가 나오자마자 김칫국 외교라고 비아냥대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수 정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기에는 보수의 이름이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에 이렇다 할 공약 하나 내걸지 못하고 있는 보수 야당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트집 잡기로 일관하고 있고 남북이 가고 있는 진전된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것은 반역사적이고 반평화적인 행태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촛불정부를 만들었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반도 대전환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절진한 색깔론과 저급한 네거티브는 국민의 따가운 회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6일 후 6월 13일 상식이 이기고 정책이 이기며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이번에 하시는 투표는 첫 번째, 한반도 평화의 봄을 부르는 휘바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채워주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가 꽃피우는 경제 도약의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와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국민 여러분의 투표로 만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현명한 선택과 결정이 평화와 번영,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아낌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2주기 되는 날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19살의 청년 노동자 김군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은 가혹한 실업대란 속에서 경제 빈곤까지 극한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국민 생명지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 더불어 잘 사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추경으로 청년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친노동, 사람 우선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먼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청년 공약과 안전 공약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내세워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잔인한 관행을 끊어내고 양극화의 굴을 메우는데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해찬 수석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예, 앞에서 대표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북미 정상회담하고 선거하고가 오버랩돼서 계속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지방선거하고 어떻게 연관져서 우리가 대응할 건가, 그걸 전략기획본부에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간담회 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전략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집중하는, 평면적으로 시간이나 인력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 전략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집중해서 배치하는 그런 좀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판문점에서 성김 미국 측 대표하고 북한 대표가 이제 비핵화에 관한 협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최선희 부상은 잘 모르고 성김은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인데 여기 대사도 하셨고 한반도의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성격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온화하면서도 치밀한 그런 아주 전문가가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굉장히 신중한 분이고 처세도 아주 신중하게 하시는 분이고, 대화를 해보면은 미국 사람으로서는 한국 문제에 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잘 아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좋은 성과를 나오게 되면은 정말로 한반도 냉전사의 종지부를 찍는 커다란 역사적 대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 승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역사적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잘 준비하면서도 그런 한반도 비핵화 이 부분을 잘 이뤄낼 수 있는 역량을 많이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다음 홍영 수석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남북 관계, 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런 여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롤러코스터 같이 보이지만 고속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가 판문점에서 협정문에 대한 실무회담을 하고 있고, 존 핵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2차 남북정상회담은 70년 만에 맞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의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고 4.27 판문점 선언에 조속한 이행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흔들림 없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평화 번영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진실로 북한이 눈부신 잠재력이 있으며 언젠가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 번영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대립의 과거를 해결하려는 위기의 순간에 빛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국회도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으로 힘을 보태야 합니다. 개임 이론이나 국제 정치 무대에서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 tit for tat 전략이 매우 강력한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최근 3일간 남북미 외교를 보면 눈에는 눈식의 철저한 응징이 아닌 진정한 소통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번 위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대전환기에 북미 갈등을 조율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우리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이 정부 여당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운명은 이념과 진영을 넘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4.27 판문점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마지막 지지선언문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에서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와서 사실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우리 8천만 교례와 온 세계가 바라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석현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야당은 남북 핫라인을 말했는데 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번개를 해서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국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해놓고도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한국당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이 깨질 때도 문 대통령 탓을 하더니 문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되살려 놔도 깜짝 쉬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국민의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민족 번영의 문제입니다. 평화를 정략의 놀이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선에서 빨간 옷 입고 뛰고 있는 한국당 후보들을 생각해서라도 홍준표 대표는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인의 언어를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